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내 경기를 분석한 결과 내수 회복세는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조짐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계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 비중이 급격히 줄어 신흥국 중 투자 비중 2위 자리를 인도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석유업계와 주유소업계 등에 자발적인 기름값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와 소비자들은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배출권을 팔겠다는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1%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192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사흘째 올라 3개월 반 만에 570대 고지에 올랐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창영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192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9일 전날보다 1.05% 상승한 1924.7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유럽 증시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오는 22일 열리는 정례 통화정책 회의에서 양적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주요국 증시가 3% 안팎으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멈추고 이틀째 상승한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전날 삼성전자의 4사분기 실적 개선 소식의 영향을 받아 전날에 이어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1,347억 원, 기관이 1,03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만 2,816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류정밀, 비금속 광물, 종이목재, 전기전자 등이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섬유의복이 8.42% 올랐고 증권, 건설업 등이 2%대로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모비스, 기아차, 포스코 등이 올랐고 삼성화재,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6.56포인트 상승한 572.9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원 90전 내린 1,0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한편 유원컴텍의 주가가 메탈 케이스의 매출 본격화 전망에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유원컴텍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메탈 케이스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틀 연속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일 코스닥 시장에서 유원컴텍은 전날 대비 7.75% 오른 6,7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에도 11.07% 상승한 유원컴텍은 이틀 새 무려 20% 가까이 주가가 뛰어올랐습니다. 최근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메탈 케이스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유원컴텍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유원컴텍의 매출이 전년 대비 101.9% 증가한 3,307억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48% 늘어난 319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정기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스마트폰의 기존 플라스틱 케이스에 비해 내구성이 강한 메탈 케이스를 탑재하는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내외장재 사출 생산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유언컴텍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유언컴텍은 스마트폰 내외장재 사출 생산 경쟁력을 토대로 향후 메탈 케이스 생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 생산에 활용되는 스마트 CNC 장비 공급 계약도 체결해 관련 매출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창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기의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엔화 약세, 산유국 경제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내놓은 1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요 실물 지표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한국 경제의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이 40만 명대 증가세를 지속하고 광공업 생산과 소매 판매, 설비 투자 등 주요 실물 지표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승용차와 휴대전화 판매 증가가 지속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소매 판매가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2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같은 달보다 27.2% 증가했고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과 휘발유 판매량은 각각 8.7%, 1.6% 늘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동향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외적 충격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온 힘을 쏟겠다며 내수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 비중이 급격히 줄어 신흥국 중 투자 비중 2위 자리를 인도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세계 신흥국 펀드 내 한국 비중은 2013년 말 12.8%에서 작년 11월 말 9.8%로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반면 인도의 비중은 같은 기간 7.7%에서 10.6%로 높아져 한국이 내준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비중도 대부분 약 1% 이상 커졌습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유독 한국만 아시아 증시에서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것은 세계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외면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정책 제도 개혁에 따른 상승 동력이 두드러진 반면 한국은 엔화 가치 하락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3년째 이어진 기업 이익 감소 추세로 한국 증시에 대한 불안한 전망이 계속된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것도 비중 축소의 원인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달러화 강세 흐름이 다소 진정되고 올해부터 신흥국 성장률이 선진국과 격차를 벌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신흥국 증시 수급에 고무적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차세대 TV의 하나로 평가되는 퀀텀닷TV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18년에는 1,800만 대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면 커브드 TV 시장은 내년에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이후로는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는 퀀텀닷TV의 글로벌 출하량이 올해 130만 대에서 내년에는 500만 대를 넘고 2017년에는 12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8년에는 1870만 대에 이르러 200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는 중국 시장의 성장세가 가장 무섭고 북미와 서유럽, 아시아 태평양 순으로 글로벌 수요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퀀텀닷TV는 양자를 반도체 결정 형태로 주입해 만든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TV입니다. 색 재현력 역시 100%에 가까워 올레드 TV 못지않은 화질을 구현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5에서 퀀텀닷 기술 등을 적용한 SU HD TV를 전시관에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제품 형태의 퀀텀닷 TV를 내놓은 중국 TV 업체들과는 달리 양산 체제에 들어갈 수 있어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지난해 국제 가전 전시회 주력 제품이었던 커브드 TV는 2018년에는 글로벌 출하량이 800만 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디스플레이 서치는 전망했습니다. 정부 당국이 오늘 국내 석유 및 LPG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제품 가격 하락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와 소비자들은 국제유가 하락이 구매력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품 가격 인하는 물론 정부가 유류세를 함께 낮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울 강남구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석유 LPG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품 가격 인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제품 가격을 더 내리라는 사실상 압박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공급하기 위해서 받는 그 원가 이런 부분들이 인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하되는 부분만큼 시장에 공급하는 가격을 인하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주로 논의가 됐고요. 하지만 정부의 요구에 정유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정유사의 수익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가격 인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계는 물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유가 하락이 내수 진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가 단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유가가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현재 유류세를 조정하지 않으면 가격이 더 내릴 여지가 사실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유류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기름값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휘발유 값은 유류세와 정유사 가격, 유통비용 및 주유소 이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피넷이 공개한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값 1,555원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유류세가 57.9%, 정유사 출고가 34.8%, 유통비용 및 주유소 이윤이 7.3% 등입니다. 주간 휘발유 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 4월 셋째 주의 경우 휘발유값 2,062원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였습니다. 유류세가 리터당 900원 안팎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값이 내려갈수록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유류세 중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최고 최저 30%까지 조절이 가능한 탄력세이기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 유가 하락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자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교통세를 30% 인하하면 리터당 1,555원 하는 휘발유 값은 1,331원으로 떨어집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되며 그 영향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 할당량 중 남거나 부족한 양을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배출권을 사겠다는 기업은 많은 반면 팔겠다는 기업이 없어 개장수 거래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정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업들이 할당받은 배출권 총량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남거나 부족한 만큼을 거래소를 통해 사고 파는 제도입니다. 앞서 정부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국내 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공표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장 첫 해인 올해 기업들의 참여가 많지 않아 거래 부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권을 구매하겠다는 기업은 많은 반면 팔겠다는 기업은 없어 개장 이후 활발한 거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계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은 신청한 20억 2,100만 톤보다 4억 2,300만 톤이나 부족한 15억 9,800만 톤입니다.
할당받은 배출권 규모가 적은 데다 내년 3월 인증 전까지는 정확한 배출량 산출도 어려워 섣불리 거래에 나설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당장 할당량이 부족한 기업들은 다른 곳에서 사와야 하지만 팔겠다는 곳을 찾을 수 없어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할당량을 지키지 못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거래소 가격의 3배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한 양만큼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양이 워낙 부족하면 시장에서 사야 되는데 아무리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서 못 사는 부분이 과연 기업의 책임인 거냐. 할당량 부족분을 다음 연도분에서 차입해 사용하거나 잉여 배출권을 이월하는 유연성 제도가 함께 시행되는 것도 배출권 거래의 장애 요소로 꼽힙니다. 따라서 업계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525개 이외의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경우 이를 할당 기업에 팔 수 있는 상세 배출권 제도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세 배출권 인증 절차가 등록 및 발급 등에 관한 비용이 많이 들고 방법도 까다로워서 상세 배출권을 많이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세 배출권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인증 절차 및 방법론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사겠다는 기업만 있고 팔겠다는 기업은 없어 시장이 형성될지조차 의문인 형편입니다. 일각에서는 1996년 개장 4개월 만에 문을 닫은 원엔 직거래 시장의 실패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농협금융이 금융사 최초로 복합점포를 열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복합점포 개점을 놓고 일대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다는데요. 몸집만 크고 변화 속도는 느려서 비판을 받아왔던 농협이 이전과는 달리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금융부 박윤선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농협의 행보가 남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업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농협은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고 변화 속도가 느린 대표적인 금융사였습니다. 영업 기반인 농촌과의 연계성 탓인지 촌스럽다, 느리다 같은 편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지주사지만 신한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 등 시중은행 금융지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농협의 행보가 민첩해졌습니다. 보험 대리점과 은행이 결합된 형태인 복합점포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대표적이고요. 앞서 농협생명은 전국 단위 농협의 지원을 받아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를 턱밑까지 추격했고 농협금융 최초로 삼성 출신을 차장 자리에 앉힌 농협카드 역시 마의 10% 점유율 고지를 넘는 등 계열사들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성과를 밑거름 삼아 올해에는 9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농협의 행보가 이렇게 갑자기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CEO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농협의 변화는 공교롭게도 임 회장의 취임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임 회장의 빠른 의사결정과 지주 회장으로서의 안정적인 리더십이 절묘하게 만났기에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복합점포 운영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사람도 바로 임 회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농협금융의 거침없는 질주, 걸림돌은 없을까요? 네, 아킬레스건은 있습니다. 바로 상호금융에 소속돼 있는 일선 조합들 문제인데요. 일선 조합은 여전히 부실이 많고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금융과 단위조합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금융과 관련은 없지만 일반 국민은 농협금융 소속의 농협은행과 상호금융 소속의 조합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조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농협금융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협금융이 진정한 금융 강자로 자리매김하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농협이라는 공룡을 움직인 임 회장이 연이어 2번째 산도 넘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박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이 경제난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5억 유로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을 방문 중인 야체누 우크라이나 총리와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회담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야첸육 총리는 독일이 저리에 20년 장기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이 자금이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으로 파괴된 동부 지역의 인프라 재건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18억 유로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중기 차관을 제공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안은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강요 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16억 유로를 지원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앞서 20억 유로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부터 내부 정치 혼란과 동부 지역 교전 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현재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앤푸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올해 외화 채무 상환을 위해 11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우크라이나의 외화 보유액은 99억 6천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혼다 자동차에 자동차 업체 사상 최고액인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6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교통국은 자동차 결함 등으로 발생한 탑승자의 사망과 부상, 보증 요구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혼다 자동차에 최고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속도로 안전교통국은 혼다 자동차가 안전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두 건에 대해 각각 3,500만 달러를 매겼습니다. 한 건은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11년 동안 1,729명의 부상 및 사망과 관련한 사전 경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또 다른 건은 같은 기간에 보증 요구 명세를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혼다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들이 다카타 에어백 문제로 리콜하는 것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카타 에어백은 자동차가 충돌하지 않았는데도 에어백이 터지고 금속성 물질이 튀어나와 탑승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혼다 자동차는 현재 전 세계에서 총 1,300만 대 리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 소행으로 추정되는 총격 테러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테러 대응 국제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베르나르 카즈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오는 11일 파리에서 유럽 내무장관들과 미국 법무장관이 참석하는 반테러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파리 테러 사건 이후 각국이 어떻게 테러 세력과 싸워나가야 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카즈네브 내무장관은 각국이 프랑스와 연대를 보여주는 한편 공통 문제인 테러리즘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날 EU 의장국인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몇 주 안에 새로운 대테러 계획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제회의와 별도로 EU 외무장관들은 오는 19일 브뤼셀에서, 내무장관들은 28일 리가에서 만나 프랑스 파리에서 최근 일어난 만평 전문주간지 테러 사건에 대응하는 방안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민진아입니다. 요 며칠 많이 추우셨죠? 하지만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기 시작해서 주말인 내일은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면서 주말 나들이 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추워지겠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건조한 상태니까요. 이 점만 조심하신다면 나들이 하기 좋은 주말이 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낮까지는 큰 추위 없이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주말 동안 계속 맑겠고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토요일 아침은 영하 5도, 낮에는 영상 4도가 되겠고 일요일 아침은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2도를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일요일 오후 늦게까지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두툼한 외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가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과 영남 일부 지역, 전남 여수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가 건조하면 화재의 위험이 높으니까 불씨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 지역은 맑은 모습이지만 제주도를 포함한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부지방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춘천 2도로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영하 1도, 울진 영하 2도 되겠고 한낮에는 강릉과 울진 7도 되겠습니다. 남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와 대구 영하 2도, 부산 0도 되겠고 낮 기온은 광주 7도, 부산 영상 9도 예상됩니다. 전해상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면서 체감온도가 더 내려가겠고요. 월요일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면서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